문화 톡가는 곳간 광주 문화재단 노희용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일부에서도 열띤 토론을 했는데 우리나라 너무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지금 상황은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럴 때 우리에게 좀 위로 주고 예. 약간 힐링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이 아닐까 예, 싶어서 설 명절 앞두고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네. 그래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문화예술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준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화는요,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각 개인이 누렸던 삶의 총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게 예술로 승화되면서 미로 창출이 되고 예. 그거를 누리고 향유하면서 또 때로는 창작하면서 거기에 몰입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인간으로서 그 나약함에 대한 극복의 씨앗이 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이런 대한민국 전국 상황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주는 네. 그런 역할, 그리고 좀 더 창의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문화재단 네. 네, 한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2011년에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벌써 청년의 나이네요. 청년까지는 아닌가요? 15년이니까 한참 청소년? 정말 청춘이죠. 청춘. 네. 15세면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 사춘기인데요? 중학교 2학년은 제일 무서운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성장을 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 원래부터 예향이라고 광주를 일컬었는데 네. 그 예향에서 15년 동안 문화예술을 총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숙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우리 인생이나 사회 모든 부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잖아요. 그 시기가 딱 됐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사로를 가볍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타난 큰 계단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예, 단단하게 지금 좀 굳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예. 어떤 역할들을 그동안 했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계속 성장을 했기에 이제 그 성장한 과정을 보면 처음에 23명으로 출발했던 조직이 네. 현재는 102명이에요. 오, 인원수로도 그렇게 커지고 5배네요. 예산 규모도 커지고 네. 또 그만큼 하는 일도 풍요롭게 이렇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창작 활동 지원하고 또 향유할 수 있는 교육 기반 형성을 했고요. 네. 또 공연이나 각종 전시 시스템, 하드웨어도 많이 구축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은 빛고울 시민문화관이라고 715석 되는 규모가 있고요. 네. 또 소공연장이 100석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건물에 1층에는 전시 공간이 상당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전시 기간을 짧게 해서 순환을 많이 시킬 예정이고요. 예. 그 옆에는 또 최근에 한강 그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로 이 독서 열풍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강연도 듣고 또 거기서 글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글빛 마루라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수상을 하고 그 전과 후에 독서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 책만 읽고 마는 게 아니라 네. 서로 소통을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장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군요. 예. 네. 그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네. 대관 신청이 막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은 프리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순서는 정해드려야 되니까 네. 저희 재단에 연락 주시면 그 순서가 서로 중복되지 않게 대관료는 없습니까? 대관료는 없습니다. 아유,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하게 네. 되군요. 또 보니까 올해 예. 협업과 개방이라는 걸 키워드로 잡았군요. 예, 이 느낌은 시민과 더 가까이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다짐입니까? 예, 기본적인 지향점이 시민과 가까이 가겠다. 시민 옆으로 가겠다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문화 관련된 기관들이 서로 협업을 하자. 그래서 각자가 자기 예산 가지고 자기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서로 것을 조금 양보하면서 힘을 합치자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시설을 개방을 최대한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금년도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까 빛고울 시민문화관이요. 문화관이? 네. 광주공원 앞에 있습니다. 아. 옛날에 이제 예전 분들 네. 제 나이 60 넘었는데 이 세대들이 아는 구동체육관. 네. 그 체육관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공연장을 만들었죠. 네. 네.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옆에 바로 옆에 이경로가 있고요. 네. 또 그 건물 바로 앞에 지맵이 있어가지고 광주 그 미디어 아트 미디어 월이 있어요. 큰 화면. 그게 이제 광주 천변에 있는데 거기에 같이 세 군데가 합쳐져 있습니다. 천면 지나다 보면 눈이 확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주력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력 사업은 공연이 주로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그 지속적으로 해왔던 주력 산업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린지 페스티벌입니다. 네. 오래전에 1947년에 스코틀랜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프린지가 변방이 아닌 중심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들도 그 프린지라고 다양한 분야, 특히 스트릿 댄스 중심으로 해서 길거리 공연들이 쭉 해마다 해왔습니다. 하고 네. 있지 않으십니까? 네. 네. 그랬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비엔날레 시기에 맞춰서 경연제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아, 네.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고요. 그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스트릿 댄스라고 아주 전문적인 춤인 것 같은데 그냥 보고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면서 같이 어깨 덩실덩실 하면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공연을 하고 이렇게 쭉 지켜보면 그 합창제나 이런 데 가보면 꼭 시민들 그 관객들한테 한 곡 함께 하도록 했을 때 끝나고 나면 관객들이 오늘 합창 정말 좋았어. 일반적으로 나도 참여했을 때 만족도가 내가 했기 때문에. 높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그 민주를 갖다가 깨뜨리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이 윤석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예. 2부에서도 그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대표님. 광주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가 예. 그 아트페어입니다. 미술품 판매 전시장. 네. 그게 이제 아트 광주라고 해서 쭉 지난해 15회차를 했거든요. 이제 금년에는 16회입니다. 네. 여기에서 지난해 아주 큰 성과를 거뒀고요. 이것은 미술품 전국 각지의 미술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가지고 와서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 전시관에서 전시를 쫙 합니다. 며칠 동안 합니까? 예, 4일 동안 전시를 하는데 그 전시 기간 동안에 또 이제 시민들이나 아니면 미술품 컬렉터들 수집가들이 와가지고 작품을 비싼 거는 1억 원짜리도 또 저렴한 것은 50만 원짜리도 이렇게 판매가 되는 곳이죠. 네. 경매는 아니고. 경매는 아니고요. 네. 전시 판매를 하는 곳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는 한 20억 원 이상 판매가 됐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년에 보다 더 알차게 그 진행을 할 계획으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시기는 10월 초입니다. 네. 10월 초에 보면 축제도 많고 전시도 많습니다. 예. 그때 마침 이제 충장 축제가 꼭 10월 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비엔날레가 있는 해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비엔날레 전시 기간이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서로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봄, 여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네. 그 부분들을 상설로 군데군데 전시관에서 상설로 그거를 전시할 계획이고 마켓을 네. 형성시킬 예정입니다. 장소는 어디로요? 장소는 각 그 울림동에도 미술관이 있고 예. 여기 동구 예술의 거리에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단 건물에도 1층에 전시관이 있고 네. 이렇게 또 각 구별로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작가에게는 판매 기회 또 시민에게는 미술품을 사서 소장할 수 있는 기회 이걸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공정성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 거래가 신뢰가 형성이 돼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둘 다 이익이 되니까
저희들은 그 판을 공정하게 깔아주는 겁니다. 뭐 나 가고 싶어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아무나 갈 수 있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먼저 가서 저 빨간 딱지를 붙이면 그건 내 겁니다. 아 그렇군요. 발만 네. 빠르면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작가님들한테 그래요. 그 모든 것이 다 저 경제 재화라는 것이 사고 파는 것인데 그 미니스톱에 가서 보면 24시 편의점에 들어가 보면 흔히 1+1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도 나쁘고 어렵고 하면 우리 미술품도 좀 그렇게 해보자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반응은 안 하실 것 반응은 같습니다만. 그냥 웃고 맙니다. 그런데 필요하거든요. 아, 네. 아, 근데 또 나의 노력을 너무 평가절하한 것 같은 느낌이 또 들면 작가들은 또 싫어하실 수도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죠. 근데 네. 또 선물한다는 개념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작가들과 그리고 세 이야기를 번째. 나누는 걸로. 세 번째로 네.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저소득층은 사실상 문화 향유 기회를 그 아무래도 적어요. 자주 그래서 접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1인당 14만 원. 그걸 이제 그 문화 누리 카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카드로 발급해 줍니다. 네.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리고 1년 동안 14만 원을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 체육 관람, 공연 관람 또는 전시회 등등 여러 가지 체험 활동, 체험 비용, 관광 이런 데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132억 원 정도 예산이 정부에서 책정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써야 잘하는 건데 네. 작년에 우리 광주가 1등 했어요. 많이 쓰기로. 다 썼습니까? 예, 거의 94% 썼는데 1등이에요. 근데 재작년에는 13등 했어요. 그랬군요. 예.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 각 구청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구청장님이 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개인 자료를 네. 그분들에게 이거 쓰십시오. 홍보해 주시고 또 저희들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구청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을 좀 알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한정을 짓지도 않고, 네. 예, 광주 시민 모두가 또 작가들이 모두가 다 예. 참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큰 프레임 안에서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걸 조금만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창작자들이 공연이나 미술이나 여러 가지 분야의 창작자들이 공급자로 보고요. 네, 시민은 수요자로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질수록 거래에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조성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거기에서 공정성을 확보해 주는 거죠. 믿을 수 있게 신뢰를 주는 거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면서요. 참여를. 참여를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공급자도 참여하고 수요자 네. 참여하고 대신에 그 과정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깨끗하게 네, 이루어질 네, 수 있도록 해주시는군요. 요새 못 믿어가지고 온 동네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종호원 포차 일대가 청춘문화광장으로 조성이 됐다는데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곳은? 예, 그 지금 포장마차 혹시 가보셨나요? 그 이제 포장마차가 그 우리 광주에서 유일하게 포장마차가 아주 집적화된 곳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녁이면은 청춘들이 많이 가서 그 포장마차에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소주도 한잔하고 하는데 그 포장마차 앞쪽을 청춘이 누릴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청춘 놀이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깨끗하게 공연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버스킹 가지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버스킹도 거죠? 하고 길거리 공연도 하고 또 코스튬 플레이라고 네. 만화에 나오는 의상을 입고 나와서 거기서 쇼도 하고요. 예.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올해 네. 이제 더 단단하게 다져야 할 것 같은데 네. 뭘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금년도에는
아까 제가 캐치프레이즈 내세웠던 그 협업 구조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 거버넌스를 한층 더 강화시킬 겁니다. 어디 하고 하실까요? 거버넌스는 시민들 참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예. 시민들께서 세 분야로 나눠가지고 세 분야에 지금 작년에는 15명씩에서 45명이 참여했어요. 근데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늘려서 참여를 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고 그분들이 문화예술을 더 알차게 변화시키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그 문화기관들이 16군데가 있거든요. 그 기관들이 협업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 겁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큰 효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 거예요. 예, 네, 그러겠죠. 네. 네, 시민에게 더 가까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재단의 공간도 개방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네.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시민들께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저한테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끄러운 이 전국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바라는 방향 그대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문화예술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보시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광주문화재단 찾으셔서 거기서 홍보하는 갖가지 내용을 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시민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광주문화재단 노희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